연금저축펀드 계좌란 무엇일까? 연금저축펀드 계좌 이름만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직접 만든 세제 혜택형 투자 계좌예요. 쉽게 말해서 국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용 통장을 열어줄게. 대신 장기간 돈을 모아두면 세금을 깎아줄 테니 꾸준히 운용해보라. 이게 바로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본질입니다. 제도의 탄생 배경. 자,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사실 1990년대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을 갖고 있었어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다. 정부도 이 위기의식을 느꼈고 결국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바로 연금저축을 도입하게 됩니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죠. 즉, 태생부터 이 연금저축이라는 건 개인이 장기적으로 은퇴 자금을 모으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장치였습니다. 연금저축의 세 가지 형태. 연금저축에는 크게 세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저축보험. 보험사가 판매합니다. 원금 보장 성격이 강하지만 수익률은 낮죠. 게다가 사업비 구조가 복잡하고 해지시 환급 규정도 까다로워서 요즘은 선호도가 떨어졌습니다. 둘째, 연금저축 신탁. 은행에서 판매합니다. 안정성이 높지만 수익률이 낮고 현재는 신규 판매가 거의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금저축펀드. 이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상품이죠.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자가 직접 펀드나 ETF 혹은 생애주기 펀드 같은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연하고 수익률 잠재력이 높아서 지금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식이 바로 이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왜 연금저축펀드인가? 그렇다면 왜 연금저축펀드가 가장 인기가 있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 선택권이 넓습니다. 은행처럼 예금만 하는 게 아니고 보험사처럼 맡겨놓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직접 ETF, 펀드, 채권,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월배당 ETF, 글로벌 주식 ETF, 생애주기 펀드 등 선택지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둘째, 비용이 낮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비교했을 때 사업비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증권사 앱을 통해서 쉽게 거래할 수도 있죠. 셋째, 세금 혜택이 강력합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바로 발생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 번만 부과됩니다. 그때 세율은 단 3.3%에서 5.5%. 일반 금융상품의 15.4%와 비교하면 얼마나 유리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계좌의 기본 구조.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쉽게 말해 투자 상품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안에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ETF, 생애주기 펀드 등 원하는 걸 담을 수 있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계좌 안에서 상품을 바꾸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ETF를 팔고 미국의 S&P 500 ETF로 갈아타도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도 리밸런싱이 가능한 거죠. 이게 일반 증권 계좌와 본질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다른 상품과의 비교. 일반 증권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이 생기면 15.4% 세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세금 때문에 복리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즉 IRP는 어떨까요? 퇴직금을 굴릴 수 있고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 하지만 투자 가능 상품이 제한적이고 위험자산 비중에도 규제가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연간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선택권 측면에서는 가장 넓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활용 현황. 최근 통계를 보면 전체 연금저축 신규 가입 가운데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 비중이 70%를 넘어섭니다. 특히 MZ세대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 계좌를 선호할까요? 바로 ETF 투자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ETF를 담아두는 가장 좋은 그릇이 바로 연금저축펀드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연금저축보험은 낮은 수익률과 불투명한 사업비 구조 때문에 외면받는 추세입니다. 결국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합리적인 노후 준비용 투자 계좌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마무리 정리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단순한 펀드 상품이 아닙니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얹어준 특별한 투자 계좌죠. 2001년 도입 이후 다양한 형태가 있었지만 지금은 증권사 기반의 펀드 계좌가 대세입니다. 이 안에서 ETF와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라는 세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죠. 또 IRP와 함께 활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절세형 투자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단순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이에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요.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겁니다. 이 같은 금액을 불입해도 체감 효과는 세액공제가 훨씬 크고 직관적입니다. 아, 내가 세금을 바로 이만큼 덜 내는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죠. 2. 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만 단독으로 보면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까지 합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죠. 물론 연금저축펀드 자체에 600만 원을 초과해서 불입할 수는 있지만 초과분은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략적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조합을 씁니다. 3.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율 차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라면 세액 공제율이 16.5%입니다. 그 이상 구간은 13.2%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직장인의 연봉 개념이고 종합소득은 프리랜서나 사업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환급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연봉이 4,8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펀드에 400만 원을 불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세액 공제율은 16.5%. 400만 원 곱하기 16.5%면 66만 원을 환급받는 거예요. 즉 세금을 원래보다 66만 원 덜 내는 셈입니다. 만약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600만 원 곱하기 16.5%, 즉 99만 원 환급이 됩니다. 은행 이자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확정 수익률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셈이죠. 반대로 연봉이 7천만 원인 직장인이 같은 400만 원을 납입하면 어떨까요? 공제율은 13.2%가 적용됩니다. 400만 원 곱하기 13.2%, 52만 8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난다는 점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5. 절세 효과 극대화 전략. 먼저 최소 400만 원은 채우는 게 좋습니다. 400만 원까지가 세액 공제 효율이 가장 높은 구간이니까요. 특히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66만 원을 확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IRP와 함께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합쳐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환급액은 148만 5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맞벌이라면 분산 납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16.5% 구간에 해당된다면 그쪽으로 납입을 분산해 환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납입 시점은 연중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세액 공제는 연간 합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말에 몰아서 불입해도 됩니다. 다만 투자 수익 측면에서는 조기 납입, 그러니까 적립식이 더 유리하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흔한 오해와 주의사항. 첫 번째 오해, 소득이 없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전업주부도 계좌 불입은 가능하지만 세액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좌 안에서 운용되는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는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무조건 세액 공제 한도까지 채우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세율이 낮은 사람, 예를 들어 연봉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대라면 실제 환급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절세 상품, 예를 들어 중소기업, 청년 소득 공제나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같은 것과 비교해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 주의사항, 중도 해지입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한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 공제, 금액과 운용수익 전부에 대해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계좌는 장기 운용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7.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의 시너지. 세액공제는 단순히 당장 환급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400만 원을 납입하면 66만 원 환급을 받게 되죠. 이건 즉시 수익률 16.5%를 확보한 것과 같습니다. 그 돈은 계좌 안에서 펀드나 ETF로 굴러가면서 복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에서 5.5% 저율 과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결국 세액공제 혜택은 단순한 절세를 넘어 복리 투자를 가속화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실제 체감 효과. 30세 직장인이 매년 400만 원씩 불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매년 66만 원씩 환급을 받고 이게 30년간 누적되면 환급액만 1,980만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계좌 안에서는 투자 수익이 세금 없이 불어나고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건 단순히 연말정산 보너스를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는 단순히 세금을 조금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간 600만 원, IRP까지 합쳐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13.2%에서 16.5%까지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대 환급이 가능하고 거기에 과세 이연 효과까지 더해져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는 대한민국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과세이연이란 무엇인가? 과세이연이라는 말 조금 생소하죠. 쉽게 말해서 원래라면 지금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걸 뜻합니다.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주식이나 ETF, 펀드를 매도하면 바로 세금을 냅니다.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양도세 등 종류별로 즉시 빠져나가죠. 하지만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다릅니다.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바로 매기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한 번에 과세합니다. 세금을 미루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투자에 엄청난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장치입니다. 2. 일반 증권계좌와 비교.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ETF 배당이 들어오면 15.4% 세금이 바로 원천 징수됩니다. 채권 이자도 15.4% 과세가 되고요. 주식 양도 차익은 국내 주식은 과세하지 않지만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는 22% 양도세가 붙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운용 과정에서 과세가 전혀 없습니다. 매매 차익, 배당, 이자 모두 세금 없이 계좌 안에서 그대로 굴러갑니다. 세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부과됩니다. 즉, 단순히 세금을 늦게 내는 게 아니라 원래 내야 할 세금까지 함께 투자에 참여하면서 원금이 커지고 장기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3. 과세 연의 실제 효과 예시. 가정해봅시다. 일반 증권계좌에서 연 1천만 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5% 수익을 얻는다고 하면 매년 이익은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세금 15.4%, 약 7만 7천 원이 즉시 빠져나갑니다. 남은 42만 3천 원만 재투자되니까 복리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라면 어떨까요? 같은 5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은 0원, 50만 원 전부를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20년, 30년 장기로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4. 20년 투자 시뮬레이션. 조건을 하나 세워보겠습니다. 매년 600만 원씩 납입하고 연평균 5% 수익률을 얻는다고 가정합시다. 일반 계좌, 즉 세금 15.4%를 내는 경우에는 20년 뒤 원금과 수익을 합쳐 약 1억 9천만 원이 됩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과세이연과 연금소득세 5.5%를 적용한다고 해도 20년 뒤에는 약 2억 2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더라도 결국 일반 계좌보다 실질 수령액이 더 큽니다. 즉, 과세이연은 단순히 세금을 늦추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천만 원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혜택입니다. 5. 세율 차이에 따른 추가 이득. 일반 금융소득세율은 15.4%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3.3%에서 5.5%에 불과합니다. 70세 이상, 그리고 장기 수령일수록 세율은 더 낮아집니다. 즉, 과세이연 효과에 더해 저율과세라는 이중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투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반 계좌에서는 15.4%, 즉 1,54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5.5% 세율만 적용돼 5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세금 차이만으로도 1천만 원 가까이 절약되는 셈입니다. 6. 과세이연이 복리 효과를 키우는 원리. 복리의 핵심은 원금과 이익을 계속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이 중간에 빠져나가면 재투자되는 금액이 줄어들죠.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세금을 뒤로 미루기 때문에 세금까지도 투자에 참여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세금은 나중에 내고 지금은 투자 먼저 해라고 허락해주는 구조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투자 원금을 수천만 원 이상 불려주는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7. 흔한 오해. 어차피 나중에 세금 내는 거라면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는 시점이 늦춰질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고 세율 자체도 일반 계좌보다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중간에 돈 빼면 손해 아닌가요? 맞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토해내야 하고 기타 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기 운용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에서 손실 나면 세금 혜택도 무의미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효과가 남습니다. 즉, 무조건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8. 누구에게 특히 유리한가? 과세이연 효과는 장기 투자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20대, 30대처럼 투자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 고소득자도 유리합니다. 세액공제와 이연 효과를 함께 누리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배당과 매매 차익이 쌓이는데 세금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정리. 연금저축펀드의 과세이연 효과는 단순히 세금을 미루는 게 아닙니다. 운용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수익 전액을 재투자할 수 있고 그 결과 장기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게다가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일반 과세 15.4%가 아니라 3.3%에서 5.5%의 저율과세만 적용됩니다. 즉, 연금저축펀드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락한 복리 가속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보다도 장기적으로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숨은 핵심 혜택이 바로 이 과세이연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 수령 규칙과 세금 구조. 1. 수령 개시 나이 55세 이후부터 가능. 연금저축펀드는 단기 상품이 아닙니다. 노후 대비 전용 계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 이후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죠. 그렇다고 해서 55세가 되자마자 반드시 연금을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원한다면 60세, 65세 이후로 늦출 수도 있습니다. 다만 늦출수록 연금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한 번에 받는 금액은 커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55세 이전에 찾으면 세금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세액공제 혜택과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2. 최소 수령 기간 5년 이상. 연금저축펀드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반드시 연금 형태로 받아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최소 5년 이상 분할 수령입니다. 예를 들어 55세부터 받기 시작했다면 최소한 60세까지는 나눠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20년, 30년에 걸쳐 장기 분할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길수록 매년 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세율도 낮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에 몰아서 찾으면 과세 구간이 높아져 세금이 늘어나므로 장기 분할 수령이 훨씬 유리합니다. 3.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율. 연금저축펀드의 또 다른 핵심은 세율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연금소득세인데 일반 금융소득세 15.4%보다 훨씬 낮습니다. 기본 세율 구간은 3.3%에서 5.5%입니다. 나이와 수령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 또한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세율을 30% 감면해줍니다. 즉, 오래 살고 오래 나눠받을수록 세금은 최소 3.3%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분리과세 혜택. 일반 금융소득, 예를 들어 이자나 배당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최고 46.2%까지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다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로 처리되며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히 고소득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일반 금융소득에 비해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종의 절세 피난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5. 실제 수령 시뮬레이션. 가정을 하나 세워봅시다. 30세 직장인이 매년 600만 원씩 불입하고 연평균 5%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합시다. 55세부터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총 납입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적립금은 약 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걸 일반 증권계좌로 운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 1억 8천만 원에 대해 15.4%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만 2,772만 원이 나가죠.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매년 약 1,500만 원씩 20년간 받고 여기에 5.5%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세금은 약 82만 5천 원이고 20년간 총 세금은 약 1,650만 원입니다. 세금 차이만 1천만 원 이상 절약되는 셈이죠. 이게 바로 과세이연과 저율과세가 동시에 작동하는 효과입니다. 6. 중도 인출의 불이익. 만약 55세 이전에 인출하거나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전부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2천만 원을 납입하고 세액공제로 330만 원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해지 시점에는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는 절대 비상금 통장처럼 쓰면 안 됩니다. 철저히 노후 자금 전용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7. 수령 전략 팁. 첫째, 연금 수령 시작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5세에 바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60세 이후로 늦추면 연금액이 커지고 세율이 낮아집니다. 둘째, 수령 기간은 길게 잡을수록 유리합니다. 5년보다는 20년, 30년에 걸쳐 분산 수령하는 편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형 퇴직연금과 함께 전략을 짜는 것도 좋습니다. IRP 계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므로 두 계좌를 합쳐 노후 현금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분리과세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은퇴생활 자금으로 설계하기 좋습니다. 8. 흔한 오해. 첫째, 연금 수령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아닙니다. 실제로는 일반 금융상품보다 세율이 훨씬 낮고 분리과세라 오히려 유리합니다. 둘째, 5년만 받고 끝내도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세율 구조상 장기 수령이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세액공제받은 금액만 세금 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납입금과 수익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저율이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정리. 연금저축펀드는 단순히 세액공제만 노리고 시작하는 계좌가 아닙니다. 핵심은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그리고 저율 분리과세라는 연금 수령 규칙입니다.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16.5%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하지만 55세 이후에 장기 분할 수령을 하면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분리과세 효과가 커져 절세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펀드의 진짜 가치는 받을 때 드러납니다. 적립할 때는 세액공제, 굴릴 때는 과세이연, 받을 때는 저율과세. 이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중도 인출 시 불이익 완전 정복. 1. 왜 불이익이 있는가? 연금저축펀드는 본질적으로 노후 대비 전용 계좌입니다. 정부가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분명한 조건을 둡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한다. 이것이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이를 특혜의 조기 사용으로 보고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을 하면 기타소득세 16.5%라는 무거운 세율이 바로 적용됩니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계좌는 처음부터 장기 운용이 전제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불이익의 구체적 구조. 중도 인출 또는 해지를 하면 무엇이 과세 대상이 될까요? 첫째, 지금까지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둘째, 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원천징수 15% 지방세의 1.5%, 16.5%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수익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도 과세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손해 규모. 예시. A씨는 10년 동안 매년 400만 원씩 납입해 총 4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세액공제로 매년 66만 원, 10년 누적 660만 원을 환급받았고 운용수익 1천만 원이 발생해 총 적립금은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때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액공제 660만원, 운용수익 1천만원, 1,66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16.5%를 적용하면 약 27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금 대비 손해가 발생하고 세액공제 효과도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예시 B씨는 5년간 매년 600만원씩 총 3천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세액공제는 매년 99만원, 5년 누적 495만원을 받았고 수익은 200만원에 그쳤습니다. 이때 해지하면 세액공제 495만원, 수익 200만원, 695만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은 약 115만원. 세액공제로 받은 혜택보다 토해낼 금액이 커져 실질 마이너스가 됩니다. 4. 중도 인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중도 인출은 전체이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좌에서 일부만 인출해도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계좌를 비상금 통장처럼 쓰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목적은 하나, 노후 자금. 끝까지 가져가야 이득입니다. 5. 왜 세율이 16.5%로 높은가? 연금저축은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적 장치입니다. 이미 세액공제로 세금을 덜 냈고 과세이연으로 투자 수익도 세금 없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지한다면 정부 입장에선 약속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 혜택을 회수하도록 16.5%라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6. 흔한 착각, 꼭 짚고 넘어가자. 세액공제 안 받으면 중도 인출해도 괜찮다? 일부만 맞습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았더라도 운용수익에는 여전히 16.5%가 붙습니다. 전적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원금에는 세금이 안 붙는다?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번 해지하고 다시 만들면 되지 않나?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회수된 혜택을 감수해야 하고 재가입 과정의 시간 비용 타이밍 손실을 함께 떠안게 됩니다. 7. 예외적으로 인출이 허용되는 상황. 극히 제한적이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천재지변, 파산,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일부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이 적용됩니다. 즉, 일반 생활자금 목적으로 꺼내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8. 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연금저축펀드는 구조적으로 돈이 묶이는 계좌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는 없다 이렇게요. 따라서 납입재원은 반드시 여유자금이어야 합니다. 집 전세자금, 결혼자금 등 단기 필요자금과는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만 보고 성급히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좋은 계좌가 세금 폭탄 계좌로 바뀔 수 있습니다. 9. 실제 소비자 피해 현장에서 자주 본다. 사회초년생 C씨가 2년 납입 후 생활비가 부족해 해지했습니다. 세액공제 환급을 토해내고 운용 손실까지 확정되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다는 후회를 남겼습니다. 은퇴 직전 D씨는 목돈이 필요해 일시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연금소득세 대신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감독당국도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크다. 장기 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하라고요. 정리. 연금저축펀드의 혜택은 조건을 지켰을 때만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중도 인출을 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수익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되고 세율 16.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상금이나 단기 자금 용도로는 절대 부적합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20년, 30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돈만 넣으세요. 그렇게 유지하면 이 계좌는 절세 장기 복리 엔진이 됩니다. 반대로 중간에 깨면 같은 계좌가 세금 폭탄으로 바뀝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상품이 아니라 운용 태도입니다. 끝까지 가져가면 혜택, 중간에 깨면 불이익.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투자 상품 완전 정복. 1. 연금저축펀드는 껍데기 계좌다. 연금저축펀드 계좌, 이름만 들으면 뭔가 상품 같죠? 하지만 사실 이 계좌 자체는 상품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세제 혜택이 붙은 껍데기 통장이에요. 그 안에 어떤 걸 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달라집니다. 일반 증권 계좌와 달리 이 계좌는 세금 혜택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ETF, 펀드, 타깃데이트 펀드, 채권, 리츠까지 다양한 걸 담을 수 있습니다. 즉, 껍데기는 똑같아도 안에 담는 내용물이 승부를 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 그럼 안에 담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증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공모펀드, 주식형, 채권형, 글로벌 펀드 등 다양합니다. 운용사가 알아서 굴려주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다만 보수가 ETF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ETF.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방식입니다. 코스피 200, S&P 500, 나스닥 100, 월배당 ETF, 채권 ETF 등 정말 다양합니다. 운용 보수가 낮고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직접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크지만 스스로 리밸런싱을 해야 합니다. 타깃데이트 펀드 TDF.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포트폴리오가 조정되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2045년에 은퇴 목표라면 TDF 2045에 가입하는 거죠. 초반에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은퇴가 다가올수록 채권 비중을 늘려줍니다. 자동으로 맞춰주니까 초보자에게 특히 좋습니다. 다만 보수가 조금 높습니다. 채권형 펀드와 ETF, 국공채, 회사채의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리츠 REITs, 부동산 임대 수익 기반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3. 왜 ETF가 대세인가? 요즘 MZ세대가 연금저축펀드를 열면 대부분 ETF를 고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싸고 투명하고 선택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싸다. 액티브 펀드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종목 구성이 매일 공개된다. 불안감이 적습니다. 국내외 주식, 채권, 원자재, 월배 당연까지 가능하다. 내가 직접 사고 팔 수 있다.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연금저축펀드 운용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4. 타깃데이트 펀드의 부상. ETF와 달리 타깃데이트 펀드는 투자자가 손을 거의 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직장인이 2050년에 은퇴를 목표로 삼는다면 TDF 2050을 고르는 겁니다. 초반에는 주식을 80% 담아주고 은퇴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채권을 늘려줍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자동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5. 펀드와 ETF, 뭐가 다를까? 펀드는 운용사가 알아서 관리합니다. 투자자는 간접적으로 참여합니다. ETF는 내가 직접 매매하면서 능동적으로 관리합니다. 펀드는 자동 분산 효과가 있지만 보수가 높습니다. ETF는 저비용이고 투명성이 좋지만 스스로 리밸런싱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라면 타깃데이트 펀드, 공부할 의지가 있다면 ETF,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6.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 연금저축펀드는 본질적으로 장기 계좌입니다. 따라서 상품 선택도 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20대, 30대라면 공격적으로 글로벌 주식 ETF, 성장주 ETF, 40대라면 균형 있게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를 섞어서 안정적 성장을 노립니다. 50대 이후라면 보수적으로 채권형, 리츠, 배당 ETF 위주로 현금 흐름을 챙깁니다. 7. 계좌 안에서 바꿔도 세금은 없다. 연금저축펀드의 또 하나 장점은 세금 없는 리밸런싱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ETF를 매도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매도 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도 과세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겐 정말 큰 장점이죠. 8. 잘못된 선택이 불러오는 리스크. 펀드 보수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다면 장기적으로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위험 레버리지 ETF를 담으면 장기 계좌 취지와 어긋납니다. 단타 매매를 반복하면 세제 혜택이 무의미해지고 손실만 커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어디까지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산관리 수단입니다. 조급한 투자 습관은 이 계좌와 맞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정리.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건 정말 다양합니다. 펀드 운용사 관리, 보수 높음, ETF 직접 운용, 저보수 가장 인기, 타깃데이트 펀드 은퇴 시점 맞춰 자동 포트폴리오, 채권, 리츠 등 안정적 자산. 결론은 간단합니다. ETF를 중심에 두고 필요하다면 타깃데이트 펀드로 보완한다. 이 조합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단순한 투자 계좌가 아닙니다. 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얹어준 장기 자산 운용 플랫폼입니다. 이 구조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꿀팁인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종목은 AC 미국 빅테크 티오피치 플러스입니다. 이걸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vs 개인형 퇴직연금, 뭐가 다를까? 1. 두 계좌의 공통점.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노후 대비 전용 계좌라는 점이에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과세이연 효과도 동일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과세 3.3%에서 5.5% 구간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형태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계좌 모두 세금 혜택이 붙은 장기 투자 통장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시작점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운용 방식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2. 제도의 출발점.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 대비를 위해 납입하는 계좌입니다. 2001년에 도입됐습니다.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제도의 일환으로 2005년에 시작됐습니다. 퇴직금을 굴리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계좌죠. 즉,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의 자발적 가입이 출발점이고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운용이 출발점입니다. 3. 세액공제 한도 비교.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두 계좌를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조합은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16.5% 환급 기준으로 약 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투자 가능 상품 차이. 연금저축펀드에서는 ETF, 펀드, 타깃데이트 펀드, 채권 등 투자 선택지가 매우 넓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 상품, 예금, 보험, 일부 펀드와 채권 위주로 구성됩니다. 최근 들어 일부 ETF가 허용되긴 했지만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무엇보다 퇴직금을 보호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자유도는 연금저축펀드가 훨씬 넓습니다. 5. 수령 방식 차이. 연금저축펀드는 내가 납입한 돈과 운용 수익을 합쳐서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이 입금되는 기본 계좌이면서 이후 개인이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세금 절감 효과라는 추가 장점이 있습니다. 6. 중도 인출 규정. 연금저축펀드는 중도 인출 시 지금까지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토해내야 하고 운용수익까지 합쳐서 기타 소득세 16.5%를 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의료비, 천재지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돈이 더 강하게 묶이는 구조입니다. 퇴직 전에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수수료와 비용.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있고 운용보수가 낮은 ETF를 활용할 수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관리 차원에서 수수료가 더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이 비용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8. 실제 활용 전략. 연금저축펀드는 스스로 투자 공부를 하고 싶거나 ETF 중심으로 장기 투자하려는 사람에게 최적입니다. 특히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채우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굴리면서 세액공제 한도를 더 늘리고 싶을 때 필요합니다. 다만 투자 선택권은 제한적입니다. ETF 비중을 크게 늘리고 싶다면 다소 불편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조합은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넣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세액공제 900만원을 모두 채우고 퇴직 시 퇴직소득세 감면까지 받습니다. 9. 흔한 오해.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이 같은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세제 혜택 구조는 비슷하지만 출발점과 규제가 다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꼭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퇴직금을 운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퇴직금이 자동으로 입금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펀드만 해도 되냐?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600만원 이상 절세 효과를 원한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추가가 필요합니다. 10. 연령대별 추천 접근. 20대, 30대라면 투자 유연성이 중요하니 연금저축펀드를 우선하고 ETF 중심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40대라면 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니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을 병행하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유리합니다. 50대 이후라면 퇴직금을 굴려야 하므로 개인형 퇴직연금이 필수입니다. 다만 투자 자유도는 낮아지니 분산 투자로 보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은 모두 노후 대비 계좌지만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 투자 자유도 높음, 세액공제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 운용계좌, 투자 제약 존재, 세액공제 700만원. 두 계좌를 합치면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가능. 결론은 명확합니다. 투자 유연성을 원한다면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확대와 퇴직금 운용까지 챙기고 싶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둘을 적절히 병행해야 진정한 노후 대비와 절세 전략이 완성됩니다. 연금저축펀드 납입 전략 완전 정복. 1. 납입 전략이 중요한 이유. 연금저축펀드는 그냥 돈 넣고 두는 계좌가 아닙니다. 매년 얼마를 넣느냐, 언제 넣느냐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장기간 돈이 묶이는 구조라서 현금 흐름 관리도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과 함께 고려해야만 최적의 절세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투자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를 언제 어떻게 넣느냐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2. 세액공제 구조 복습.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 그 이상이라면 13.2%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과 합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그리고 부족한 300만원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3. 왜 400만원이 기준점인가? 세액공제 효율을 따져보면 400만원이 가장 가성비 좋은 구간입니다. 400만원에 16.5%를 곱하면 66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즉시 수익률 16.5%, 은행 금리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익률이죠. 그 이상 넣어도 공제는 가능하지만 체감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400만원은 채우자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4. 600만원까지 채우면 어떤 효과? 400만원까지는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 구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은 추가 공제가 가능하지만 체감 환급액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00만원을 넣으면 66만원 환급, 600만원을 넣으면 99만원 환급, 추가로 200만원을 넣어서 33만원 더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으면 600만원까지, 여유가 없다면 400만원까지만 채워도 충분히 효율적입니다. 5. 개인형 퇴직연금과의 조합.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 300만원을 합치면 900만원이 됩니다. 900만원에 16.5%를 곱하면 148만 5천원 환급이 나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만큼 확실하게 돌려주는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두 계좌를 병행하는 게 정답입니다. 6. 납입 타이밍 전략.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기 적립식. 매달 자동이체로 꾸준히 납입합니다. 투자 리스크 분산과 현금 흐름 관리에 적합합니다. 둘째, 연말 일시납. 연말에 소득세 예상액을 확인하고 한 번에 넣습니다. 세액공제 챙기기 목적이라면 이 방법이 맞습니다.
셋째, 혼합 전략. 기본은 매달 20만 3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하고 연말에 남는 돈이 있으면 추가로 넣어서 400만 원 혹은 600만 원을 채우는 겁니다. 대부분 직장인에게는 이 혼합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7. 실제 케이스별 최적 전략. 20대 사회초년생이라면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효과는 제한적이죠. 이 시기에는 연백만 2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투자 습관을 들이는 게 목표입니다. 30대 중반 직장인 연봉 4천만 5천만 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400만 원은 채워야 합니다. 여력이 된다면 600만 원,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300만 원까지 채워 절세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40대 고소득자라면 세액공제율은 13.2%로 낮아지지만 절대 환급액은 여전히 큽니다. 따라서 600만 원과 개인형 퇴직연금 3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을 반드시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50대 이후라면 은퇴가 가까워 납입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다고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8. 주의사항. 첫째, 납입 한도 초과를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초과해 넣을 수는 있지만 초과분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 없는 돈을 괜히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중도 인출 리스크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받은 만큼 16.5%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장기 운용 가능한 돈만 넣어야 합니다. 셋째, 연금저축보험과 헷갈리지 마셔야 합니다. 보험형 상품은 사업비 구조가 불리하기 때문에 펀드형이나 ETF형 계좌가 더 유리합니다. 9. 장기 복리 효과. 마지막으로 장기 효과를 보겠습니다. 매년 400만 원씩 30년간 넣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총 납입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로만 2천만 원 이상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계좌 안에서 연 5% 복리로 굴린다면 최종 자산은 약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즉, 단순히 환급뿐 아니라 세금 없이 굴러가는 과세이연 효과까지 합쳐져서 일반 계좌보다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정리. 연금저축펀드 납입 전략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최소 400만 원은 무조건 채우자. 가성비 최고. 여유가 있으면 600만 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과 합쳐 900만 원으로 절세 극대화. 납입 방식은 매월 자동이체와 연말 추가 불입을 섞는 게 현실적. 결론적으로 연금저축펀드 납입은 단순히 돈 넣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설계하면서 장기 재테크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선택 기준 완전 정복. 1. 왜 증권사 선택이 중요한가? 연금저축펀드는 12년만 쓰고 끝내는 계좌가 아닙니다. 20년, 30년 이상 장기 운용이 기본이에요. 물론 계좌 이전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운용이 잠시 중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설할 때부터 신중하게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 핵심 선택 기준 5가지. 증권사를 고를 때는 반드시 이 5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운용 보수와 수수료, ETF와 펀드 라인업, 모바일과 홈 트레이딩 시스템 편의성, 서비스와 고객 지원, 부가 혜택과 이벤트. 3. 운용 보수와 수수료. 연금저축펀드는 장기 운용이 기본이기 때문에 작은 수수료 차이도 쌓이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펀드는 보수가 1%냐 0.3%냐에 따라 20년 뒤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ETF는 대체로 보수가 낮아서 0.10, 3% 수준입니다. 따라서 펀드 중심으로 운용하려는 분들은 보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ETF 위주라면 수수료보다 상품 라인업과 매매 편의성이 더 중요합니다. 4. ETF와 펀드 라인업. 증권사마다 상품 구성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해외 ETF 라인업이 풍부하고 또 어떤 곳은 국내 위주만 제공합니다. 월배당 ETF, 리츠 ETF, 채권 ETF 같은 최신 상품이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또 특정 타깃 데이트 펀드, 예를 들어 미래에셋 TDF나 삼성 TDF를 원한다면 그 증권사가 제공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계좌이므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곳인지 이게 핵심입니다. 5. 모바일과 홈 트레이딩 시스템 편의성. 요즘은 모바일 앱 사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계좌 개설, 상품 검색, 매매, 리밸런싱까지 대부분 모바일에서 해결합니다.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인지 거래 속도가 빠른지 확인하세요. 일부 증권사는 연금저축 전용 화면을 제공해 잔액, 세액공제 현황, 수익률을 한눈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매달 자동이체하고 가끔 리밸런싱하는 구조라면 앱의 편리성이 투자 습관 유지에 직결됩니다. 6. 서비스와 고객 지원. 24시간 챗봇, 상담원 연결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관련 세금 상담이나 계좌 이전, 추가 납입, 중도 해지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대응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에는 세액공제 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앱에서 원클릭으로 바로 뽑을 수 있는지 이게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7. 부가 혜택과 이벤트. 많은 증권사들이 신규 계좌 개설 시 이벤트를 엽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이상 입금하면 1만 원 지급, 자동이체 설정 시 추가 혜택 같은 방식입니다. 물론 이런 건 장기 운용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죠. 단 이벤트에 혹해 가입하기보다는 핵심 조건, 즉 수수료, 라인업, 편의성을 우선 보셔야 합니다. 8. 주요 증권사 비교 포인트. 미래에셋증권 해외 ETF 라인업 강점, 타깃 데이트 펀드 다양, 글로벌 투자 선호자에게 적합.
삼성증권 안정적 시스템, 상품 라인업 폭넓음, 대형 증권사 신뢰도 높음, 키움증권 모바일과 홈트레이딩 시스템 사용성이 뛰어남, 온라인 투자자에게 최적화, 수수료 경쟁력 강점, NH투자증권, KB증권 연금저축 전용 관리 화면 제공, 상담과 고객 지원 강점. 결론적으로 ETF 중심이라면 미래에셋이나 키움, 안정적 운용을 원한다면 삼성, NH, KB가 유리합니다. 9. 장기 운용 시 주의사항. 계좌 이전은 가능하지만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고르는 게 최선입니다. 이벤트 때문에 여러 계좌를 동시에 만드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또 하나 모바일 앱 업데이트나 시스템 안정성은 장기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10. 전략적 선택법. 투자 스타일이 직접 ETF를 사고 팔며 운용하는 쪽이라면 미래에셋이나 키움이 맞습니다. 펀드와 타깃데이트 펀드 위주라면 삼성, NH, KB가 더 적합합니다. 앱 편리성을 중시한다면 키움이나 NH, 전문 상담과 안정성을 원한다면 삼성이나 KB가 좋습니다. 결국 내 투자 성향과 세제 혜택 관리 편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선택은 단순히 어디가 좋아요? 라는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운용 보수, 상품 라인업, 앱 편의성, 고객 지원까지 전부 따져봐야 합니다. 이벤트는 참고만 하고 본질적인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20년, 30년 장기 운용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ETF 라인업이 충분하고 모바일 앱이 편리하며 보수가 낮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장점과 단점 완전 정복. 1. 왜 장단점을 알아야 하는가? 연금저축펀드는 분명히 훌륭한 절세와 투자 수단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맞는 상품은 아닙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이 세 가지 혜택은 정말 강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돈이 묶이고 투자 리스크가 있고 잘못 운용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반드시 내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2. 연금저축펀드의 핵심 장점. 첫째,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IRP와 합치면 900만원까지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600만원을 넣는다면 최대 99만원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즉시 수익률 16.5%. 이건 은행 이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둘째, 과세이연 효과입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매매 차익에 당장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이 빠져나가는데 연금저축펀드는 전액 재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죠. 셋째, 저율 과세 혜택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에서 5.5% 세율만 적용됩니다. 일반 금융소득세율 15.4%와 비교하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합니다. 종합과세 합산이 아니라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넷째, 상품 다양성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는 ETF, 펀드, 타깃데이트 펀드, 채권, 리츠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직접 구성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다섯째, 노후 대비 강제성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장기 저축이 유지됩니다. 어찌 보면 강제로 노후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3. 연금저축펀드의 단점. 첫째, 중도 인출 제한입니다. 55세 이전에는 사실상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토해내야 하고 수익에도 16.5% 세금이 붙습니다. 비상금 용도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투자 리스크입니다. 펀드나 ETF는 시장 변동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단기 수익률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건 장기 복리를 전제로 접근해야 하는 계좌입니다. 셋째, 돈이 묶이는 부담입니다. 20년, 30년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자금 계획이 확실하지 않으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넷째, 상품 선택 난이도입니다. ETF와 펀드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초보자라면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잘못 고르면 장기 운용을 해도 수익률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액공제만 보고 무턱대고 가입하는 건 위험합니다. 다섯째, 제도 변경 리스크입니다. 세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강력한 혜택이지만 20년, 30년 동안 운용하는 계좌라면 정책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법. 우선 최소 400만원은 납입하세요. 세액공제 효율이 가장 좋은 구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운용은 ETF 중심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수가 낮고 장기 성장에 적합합니다. 가능하다면 IRP와 함께 병행하세요.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연금은 길게 나누어 받으세요. 세율을 3.3%에서 5.5%로 유지할 수 있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상금과 분리해서 운용하세요. 생활비나 단기 자금은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5.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 먼저 현금 흐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유 자금만 납입해야 중도 해지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 지식이 부족하다면 타깃데이트 펀드를 활용하세요. 자동으로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니 편리합니다. 투자는 반드시 장기 분산을 원칙으로 하세요. 단기 손실을 피하기보다는 장기 복리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법 변화는 매년 모니터링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6. 실제 사례 비교.
먼저 장점을 제대로 활용한 어시입니다. 매년 600만 원을 넣고 ETF로 분산 투자했습니다. 30년 동안 세액공제 환급만 2천만 원 이상 확보했고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덕분에 일반 계좌보다 최종 자산이 수천만 원 더 많아졌습니다. 반대로 단점에 발목 잡힌 B씨입니다. 여유 없는 자금으로 무리하게 불입하다가 3년 만에 해지했습니다. 세액공제 환급분을 토해내고 수익에도 세금이 붙어 결과적으로 손해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다라는 후회를 했습니다. 이 같은 상품인데도 운용 태도에 따라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 연금저축펀드의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장점은 세액공제, 과세 이연, 저율과세, 투자 선택권, 그리고 강제 저축 효과. 단점은 중도 인출 불가, 투자 리스크, 장기 자금 묶임, 상품 선택 난이도, 정책 리스크. 결론은 이겁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여유 자금을 장기적으로 굴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절세와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돈이 필요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상품 자체의 장단점보다 중요한 건 내 재무 상황과 투자 성향입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한 뒤 시작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연금저축펀드, 누구에게 적합할까? 1. 기본 전제. 연금저축펀드는 단순히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국가가 세금 혜택을 얹어주는 장기 노후 대비 계좌입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세액공제, 과세 이연, 저율과세.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55세 이전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돈이 묶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누구나 무조건 해야 한다는 정답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사람이 해야 진짜 효과를 보는 계좌입니다. 2. 연령대별 적합성. 20대 사회초년생. 투자 기간이 길어 복리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부담이 적어 세액공제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시작해 투자 습관을 들이는 용도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즉, 세액공제보다는 장기 투자 훈련의 의미가 큽니다. 30대 직장인. 본격적으로 소득세가 발생하면서 세액공제 효과를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55세까지 최소 20년 이상 투자할 수 있어 과세 이연과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 큰 자금 수요도 있으니 여유 자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연금저축펀드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최소 400만 원력이 있다면 600만 원까지 채우는 게 좋습니다. 40대 직장인. 세금 부담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은퇴까지 15년 이상 남아있어 여전히 장기 투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IRP와 함께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600만 원을 채우고 IRP 300만 원을 더해 900만 원 풀로 채우는 전략이 좋습니다. 50대 이상.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납입 기간은 짧지만 세액공제 효과는 여전히 큽니다. 다만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세액공제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은퇴 직전까지 납입해 절세와 세율 이득을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직업별 적합성.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바로 세액공제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입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납입 전략도 유연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전업주부나 무소득자. 납입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계좌 내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과 저율과세 효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세금 내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고 무소득자는 효율이 낮습니다. 4. 소득수준별 적합성.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6.5%, 혜택이 가장 큽니다. 5,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은 13.2%로 줄지만 절대 금액은 여전히 큽니다.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저소득층은 세액공제 효과가 미미하므로 ISA나 적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일수록 연금저축펀드가 적합합니다. 5. 투자 성향별 적합성. 장기 투자 지향형이라면 연금저축펀드만큼 좋은 계좌가 없습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기 유동성을 중시한다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죠. 안정형 투자자라면 채권이나 타깃 데이트 펀드 중심으로 운용하면 됩니다. 공격형 투자자라면 글로벌 ETF나 주식형 ETF를 통해 장기 성장을 노릴 수 있습니다. 6. 어떤 상황에 특히 필요할까? 세금을 많이 내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환급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3040대라면 장기 복리 투자가 최적의 방법이 됩니다. 고소득자라면 종합과세를 피하고 저율 분리과세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이 계좌를 활용해 ETF와 타깃 데이트 펀드를 장기 운용하면서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7.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단기 자금 수요가 많아 언제든 돈을 꺼내야 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 투자 공부에 관심 없고 장기 운용에 인내심이 부족한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ISA나 적금, 예금 같은 상품이 더 적합합니다. 8. 사례로 보는 적합성. 30대 직장인 어씨. 매년 600만 원을 불입해 세액공제로 99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마치 연말 보너스를 받는 기분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 과세까지 적용되니 최적의 케이스입니다. 20대 사회초년생 B씨. 소득세 부담이 적어 세액공제 효과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꾸준히 투자하며 경험을 쌓는 용도로 적합합니다. 50대 은퇴 임박 C씨. 5년만 불입해도 세액공제로 수백만 원을 절약합니다.
짧은 기간 전략으로도 충분히 유리한 경우입니다. 정리. 연금저축펀드는 결국 세금을 내는 사람, 그리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사람에게 최적화된 상품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30대와 40대 직장인이 가장 유리합니다. 직업으로는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세액공제 효과를 크게 체감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낼수록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 성향은 장기와 복리를 지향하는 사람에게만 적합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세금 내는 사람,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울 사람을 위한 노후 자금 계좌입니다. 내 재무 상황과 소득세 규모, 그리고 투자 성향을 점검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어부터치까지 총정리 최종 결론. 1. 연금저축펀드의 본질. 연금저축펀드는 단순한 펀드 계좌가 아닙니다. 정부가 노후 대비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세제 혜택 전용 계좌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이 세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55세 이후부터 그리고 최소 5년 이상 연금 형태로만 수령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계좌는 세금이 보장해주는 복리 가속장치입니다. 2. 장점 요약. 세액공제 혜택. 연 최대 600만원, IRP와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13.2%에서 16.5% 환급. 즉시 수익률이 은행금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이연 효과. 운용 과정에서 세금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익 전액이 재투자로 이어져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율과세. 연금 수령 시세율은 3.3%에서 5.5%. 일반 금융소득세율인 15.4%보다 훨씬 낮습니다. 투자 선택권. ETF, 펀드, 타깃데이트 펀드, 채권, 리츠까지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 강제성. 중도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강제로 저축이 됩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3. 단점 요약. 55세 이전에는 인출 불가. 중도 해지 시 지금까지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고 수익에도 16.5% 과세. 자금 유동성이 제한됨. ETF와 펀드로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 손실 가능성 존재. 상품이 많아 초보자는 선택이 어렵고 세법이 바뀌면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음. 4. 누구에게 적합한가? 세금을 많이 내는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특히 30대와 40대 직장인. 세액공제와 장기복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50대도 남은 기간 동안 세액공제만으로 충분한 절세 효과를 챙길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분리과세 혜택으로 종합과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소득자나 단기 자금 수요가 많은 사람은 효율이 낮습니다. 5. 최적 납입 전략. 최소 400만원 가성비 최고 구간, 환급 66만원 확보. 최대 600만 원력이 있다면 반드시 채워야 할 한도. IRP와 병행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900만원 세액공제. 최대 환급 약 148만원. 분산 납입 연말 보충 매월 자동이체 후 연말에 추가 불입으로 맞추기. 6. 운용 전략. 2030대 글로벌 주식형 ETF, 나스닥 100, 월배당 ETF 중심. 40대 주식과 채권 혼합, 타깃데이트 펀드 활용. 50대 이후 채권, 리츠, 배당 ETF 중심으로 안정성 확보. 계좌 내에서 상품을 교체해도 세금 없음 주기적 리밸런싱 가능. 7. 수령 전략. 55세 이후부터 수령 시작 가능. 최소 5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하며 기간이 길수록 세율은 3.3%까지 낮아집니다.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처리 종합과세 위험 회피 가능. 핵심은 단 하나, 장기 분할 수령. 일시금 인출은 세금 폭탄을 맞는 지름길입니다. 8. 최종 행동 지침.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반드시 하나쯤 갖춰야 합니다. 매년 최소 400만원력이 있다면 600만원까지 채우십시오. IRP와 함께 900만원 세액공제를 풀로 활용하십시오. 투자 지식이 있다면 ETF, 아직 부족하다면 타깃데이트 펀드로 시작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중도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 장기 분할 수령으로 세율 혜택을 끝까지 누리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 연금저축펀드는 단순한 절세 상품이 아닙니다. 노후 자금 보장, 세금 최적화, 그리고 복리 가속을 동시에 실현하는 계좌입니다. 잘 활용하면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절세 수단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세금 폭탄과 자금 묶임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펀드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절대 깨지 않을 돈을 넣어두고 세제 혜택과 복리를 동시에 누리는 것. 이 계좌는 단기 상품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한 축을 책임지는 인생통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자산관리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정보 한 방에 얻고 싶다면 금융문맹